안녕하세요. 히코서 형사입니다. 업로드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공하려면 성실함이 생명이라고들 하시던데 히코 일이 바쁘면 아무래도 생업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챙겨보시기 조금은 편하실 것 같고요. 쭉 이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히코 기초 후디니 코스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틈날 때마다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모션 블러를 구현하는 다른 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노드는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쌉입니다. 쉘프트의 화이트워터 셋업에서 화이트워터 파티클을 볼륨 레스토라이즈 애트리뷰 쌉을 이용해서 볼륨화하는데요. 볼륨 레스토라이즈 애트리뷰 쌉의 핵심 부품이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쌉입니다. 간단한 셋업을 만들어 좀 더 살펴보죠. 이 셋업에서는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at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 포인트에 트레일 쌉의 컴퓨터 벨러시티를 이용하여 V를 애트리뷰 크리에이트 쌉으로 P스케일 0.25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에 벨러시티 블러를 켜보시면 V 방향으로 볼륨이 길쭉하게 늘어납니다. 연관된 파라미터로 셔터 옵셋, 블러 샘플이 있는데요. 파티클의 V 방향으로 벨러시티 모션 블러가 일어날 길이만큼 블러 샘플에 설정된 4개의 볼륨을 복사해서 합쳐주는 방식으로 지오메트리를 생성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인을 생성하는 것과 개념은 동일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 동영상 말미에 이렇게 지오메트리로 모션 블러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카메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카메라를 Y축 방향으로 포인터가 움직이는 속도 at 프레임과 동일하게 움직여서 정상적으로 모션 블러가 작동한다면 45도 사선 방향으로 렌더가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모션의 파티클에 스피어를 복사한 것을 화면 상단에 놓았고요. 포인트에 유니폼 볼륨 쉐이더를 적용한 것을 화면 하단에 놓았습니다. 화면 중앙이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쌉입니다. 오브젝트 레벨의 지오메트리 벨러시티 블러 세팅은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V 블러의 경우는 이미 모션 블러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노 벨러시티 블러로, 다른 경우는 벨러시티 블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렌더 결과를 보시면 화면 가운데 포인트는 정사각형에 가깝게 렌더가 되고 다른 포인트들은 사선으로 렌더가 되었죠. 이렇게 모션 블러를 지오메트리로 구현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조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조건이 달라지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점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한 셋업이 되어버려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문제가 어떻게 커져 나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벨필드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의 벨러시티 블러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시도한 것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덴시티 볼륨을 생성할 때 벨 볼륨을 추가해서 벨러시티 모션 블러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파이로 렌더에서 모션 블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벨 필드를 만들어 주려면 일단 내용물을 채울 블랭크 벡터 필드가 필요하고요. 덴시티 필드와 벨 필드는 후디니 볼륨이면 후디니 볼륨, VDB면 VDB 서로 같은 타입이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니까 벨러시티 필드도 덴시티에 맞춰서 VDB 벡터 타입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VDB 쌉에서 덴시티 외에 추가로 V를 만들어 줍니다. 벨이 아닌 V로 만드는 이유는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쌉이 레스토라이즈 할 애트리뷰트의 이름과 볼륨의 네임이 일치할 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벨과 V는 렌더할 때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
일단 두겠습니다. 이걸 테스트 렌더를 해보시면 모션 블러가 사선 방향으로 생기긴 하는데 각도가 다릅니다. 아마 포인트의 V가 실제 값보다 적게 반영돼서 카메라 모션 블러가 더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서드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거의 동일한 결과거나 다르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방향은 아닌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V의 스칼라 값을 곱해가지고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매번 맞는 값을 찾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 방법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V 블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벨러시티 블러에 사용될 V에 카메라 모션으로 생기는 캠 V를 추가해주는 방법인데요. 캠 V라는 명칭은 제가 임의로 근본 없이 붙인 이름인데 이 동영상에선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마치 후디니 로컬 베리어블처럼요. 기본적인 방법은 트레일스압의 컴퓨트 벨러시티와 원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교재 물체의 속력 부분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로봇이 100m를 2초에 달린다고 하면 이 로봇의 속력은 총 이동거리 100m를 총 이동시간 2초로 나누어서 속력은 50m/s가 됩니다. 이 값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칼라 값이고요. 우리가 흔히 스피드라고 부르죠. 이걸 이제 좌표계로 옮겨서 벡터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벡터는 현재 프레임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벡터는 해당 포인트의 다음 프레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두 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한 벡터는 pnext에서 pcurrent를 뺀 결과값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가 되는 거죠. 이 벡터를 두 포인트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t 24분의 1이 되겠죠? 로 나누어주면 벨러시티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트레이스압을 통해서 벨러시티를 구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카메라 벨러시티를 한번 생각해보죠. 카메라 벨러시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관점에서 카메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다음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포지션의 차를 구해야만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인버트 트랜스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인버트 트랜스폼은 트랜스폼 삽의 파라미터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에 입력된 값을 역으로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똑같은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을 가지는 트랜스폼 삽을 연달아 연결을 하고 두 번째 트랜스폼 삽에서 인버트 트랜스폼을 켜주시면 모든 트랜스폼 정보를 제로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스페이스 컨버전을 시키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흰색 유니콘을 향하고 있는 빨간색 카메라를 주목해주세요. 카메라는 기본 위치로부터 이동, 회전에 있죠. 이 빨간 카메라를 트랜스폼 시킨 값을 지오메트리, 유니콘에 인버트 트랜스폼을 적용하면 카메라는 원점에 이동하고 마이너스 Z축을 향하도록 하는 만큼 지오메트리를 움직여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니콘과 점선으로 표시된 카메라의 관계는 일정한 것이고요. 화면 왼쪽에 치우쳐 있겠죠. 이렇게 구한 빨간 유니콘의 위치가 현재 프레임의 위치가 되고요. 다음 프레임의 카메라의 트랜스폼 값으로 인버트 트랜스폼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다음 프레임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녹색 유니콘입니다. 이 둘의 차를 구한 것이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그런 다음 24를 곱해주면 카메라 입장에서 지오메트리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하는 캠 V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은 카메라가 마이너스 Z축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현재 프레임의 카메라의 트랜스폼 값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포지션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파란색 화살표 방향도 함께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이론적인 설명이었고 실제 캠 V를 구하는 밥 셋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카메라의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CH 같은 채널 레퍼런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지 않고 찹을 사용을 했는데요. 카메라가 혹시 널 같은 다른 오브젝트에 페어런트 되어 있는 경우에 상위 땅까지 누적된 트랜스폼 정보를 가져오려고 찹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카메라가 어느 오브젝트에도 페어런트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CHF 같은 채널 레퍼런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력받은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값을 make transform 밥의 트랜스, 로트에 연결해 줍니다. 출력은 4x4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인버트 트랜스폼 하는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인버트 밥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구한 인버트 매트릭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포지션 P와 곱해줍니다. 이 부분까지가 아까 그림의 빨간색 유니콘이 되는 거고요. 다음 프레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용한 후에 다음 프레임의 포지션에서 현재 프레임의 포지션의 위치를 빼주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현재 프레임의 매트릭스를 곱해서 현재 프레임의 카메라 시점에서 본 캠 V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4x4 매트릭스를 그대로 곱해주면 캠 V를 포지션 벡터처럼 처리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에 나오지 않습니다. 캠 V를 디렉셔널 벡터처럼 처리해서 회전만 적용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4 to 매트릭스 3 밥을 이용을 해서 4x4 매트릭스의 트랜슬레이트 값을 제거한 후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멀티플라이 컨스턴트로 FPS 즉 24를 곱해주면 캠 V가 완성이 되고요. 이걸 기존의 V에 더해주면 캠 V가 더해진 V가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시면 벨러시티 블러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화면 45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션 블러까지 다 넣었으니까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여기에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 삽이 화이트워터의 기본 셋업이니 맷 오브젝트로 물 서페이스나 바닷가의 바위 등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화이트워터 자체는 카메라 모션 블러를 포함한 모든 모션 블러가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꺼야만 합니다. 만트라 랍에 얼라우 모션 블러를 끄는 것이 방법이겠죠. 그런데 홀드아웃으로 사용할 오브젝트는 모션 블러가 생겨야만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라면 카메라 모션 블러가 생겨야겠고 움직이는 오브젝트라면 스스로의 모션 블러와 카메라 모션 블러가 합쳐진 것이 필요하겠죠. 한쪽은 모션 블러가 생겨야 하고 한쪽은 모션 블러가 꺼져야 하는데 같이 렌더돼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헬프에 모션 블러 부분을 읽어보신 분이면 모션 블러를 오브젝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 모션 블러는 카메라에서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폐기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렌더하려는 모든 오브젝트에 캠 V를 계산해서 V로 설정을 해주고 벨러시티 블러로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트라 랍에서 Allow Motion 블러를 켜주시고요. 이걸 끄시면 벨러시티 모션 블러도 함께 꺼집니다. Allow Motion 블러를 켜놓은 상태로 트랜스폼 타임 샘플을 1로 바꿔줍니다. 지오 타임 샘플도
1입니다. 테스트 렌더 결과를 보시면 왼편이 맷 오브젝트가 없는 것이고 오른쪽이 홀드아웃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딥 카메라 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딥 카메라 맵을 이용하시는 자세한 방법은 헬프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맷 오브젝트로 쓸 지오메트리를 뎁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사전에 렌더를 해두고 그 이미지를 카메라의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설정해서 gdepth 합성을 렌더할 때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렌더한 이미지는 이렇게 뎁스 정보를 갖고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제가 세팅한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파라미터 중 딥 아웃풋이랑 Enable Background Image 만트라 랍에서 모션 블러 세팅과 렌더 스크립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방법이 기존의 작업 방식과 흡사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딥 카메라 맵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의 벨러시티 블러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화이트 워터 셋업할 때 카메라가 고정이면 볼륨 레스토라이즈 파티클의 벨러시티 블러를 사용하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면 같은 파티클을 유니폼 볼륨 쉐이더를 지정하는 이전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단 유니폼 볼륨 쉐이더 방식은 포인트가 2개 이상일 때 합쳐져서 메타볼 블럽처럼 모양이 형성되지도 않고 기본 화이트 워터 쉐이더처럼 페이크 노멀을 이용을 해서 스페큘러를 만들 수도 없어서 역시 상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일 다운로드는 화면 주소의 네이버 힙곡 카페에서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